예, 183쪽에 25번 보죠. 합유에서 타당한 것인데 1번 민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로 본다.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죠. 총유. 틀렸고 합유는 민법상 조합계약이 합유고 2번 합유 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은 전부 독립한 권리니까 각자 하는데 합유 지분은 동업이라는 단체적 구속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3번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그 신탁 재산은 합유로 한다. 3번은 맞고요. 4번 합유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틀렸죠. 합유물을 분할하면 동업이 깨지기 때문에 그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한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고요. 5번 민법은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의 합유로 본다. 합유가 아니라 공유죠. 26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죠. 2번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자, 공유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하는 거죠. 3번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관리에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3번은 맞죠. 그러니까 공유 관리 행위가 정해져 있으면 지분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관리 방법에 거절해도 돼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물론 공유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 방법이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바꾸려면 얼마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합유 지분의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에게 균등 귀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포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니까 기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총유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없죠. 총유는 지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총유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사원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이걸 소송으로 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서 단체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전원이 참석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그 총유물에 대한 소송을 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서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단체 명의. 뭐 교회면 교회, 종중이면 종중이 단체 명의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구성원이 모두 참석해야 돼요.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총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해했어요? 안 돼요. 대표자라 하더라도 총회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27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아. 물권적 청구는 손해배상과 다르다. 몇 번 나왔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누구한테 샀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얘가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 그럼 미등기 매수인에게 다시 토지를 매수한 사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행사할 수 없다라고요. 2번 틀렸고 우리 물권적 청구권 할 때도 여러 차례 봤지만 이 판례는 되게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고 3번
점유취득쇼를 완성한 자는 등기명인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4번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을 소유의 건물을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상대방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병. 우리 방해 제거 청구의 상대방은 최초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침해자죠. 그래서 병에게 양도했다면 병에게 제거를 구하는 것이고 5번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이니까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자, 기출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죠. 172쪽에 8번입니다. 172쪽에 8번 옳은 것인데요.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미등기 매수인 지휘하면서 본 거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 같은 거 구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죠. 2번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후 이 보존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써줬죠? 무효인 보존 등기라고. 그럼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얘는 저당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 등기 믿고 저당권 설정해봐야 보호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틀렸고 3번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갑이 소유물 방해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상실하죠?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4번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좀 전에 나왔던 거죠. 이 병은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한 사람이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5번 갑소유 건물의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된 후 을의 등기는 무효죠.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양수인. 그러니까 양도인이 지금 을이고 양수인이 병이잖아요. 지금 저당권이 무효인 저당권이 누구 앞으로 먼저 설정이 됐어요? 을. 근데 을이 그 저당권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병. 그러면 양도인이 을이고 양수인이 병인데 누구에게 말소를 구하는 거냐면 양수인에게, 양수인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용익물권 보죠. 191쪽에 1번. 191쪽 1번. 요번 우리 시험 문제 지상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지상권은 지상물과 운명을 하는 권리, 함께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지상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나중에 건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리양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소유자랑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어요. 양도 금지 특약했다. 양도할 수 있다고 했죠.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고 비교했던 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양도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지상권은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번.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구분지상권이죠.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만을 쓰는 게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 하면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목 소유 목적은 안 된다고 했고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즉시가 아니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요. 저당권자에게 시간을 좀 줘야 한다고 했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요.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매수 청구권이죠. 자, 예상 문제 보죠. 193쪽에 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2번.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하여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포기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고요. 3번.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3번?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에만 갱신 매수를 청구하는 거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당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4번.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성립 요소이다.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별도 약정이 없으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지료 가지고 대항하려면 지료를 등기했어야 한다라고 했죠. 5번. 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아까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틀렸죠? 지상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설정하는 거고 나중에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지상권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고요? 유익비. 물론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 특약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특약이 없다면 필요비는 안 돼도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상당 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 최단기간 30년이죠.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니까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죠. 지역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 무한이 가능하고요. 4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중요한 질문이고요. 5번.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죠. 틀렸죠. 수목은 뭐 늘 30년이니까. 3번. 을은 갑소유 X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2015년 5월 1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2017년 5월 1일 X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18년 5월 1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이 지료 얼마 낸 거예요? 총 3년간 안 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고는 1년을 안 냈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2년 연체가 돼야죠. 자, 옳은 것입니다. 기억. 지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병은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적용되죠. 맞고요.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지상권에 기해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지상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 그랬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지상권 자체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리을.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지료 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갑형은 무에게 지료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지료 가지고 주장하려면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가 됐어야죠.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 4번. 갑은 을과 을의 A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OX인데 기억. 특약이 없는 한 을은 갑의 토지 사용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거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참아주면 돼요. 소위 소극적인 인용 의무라고 불러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뭘 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제3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디귿. 갑과 을이 지료 지급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고 있고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입니다. 리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A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지만 을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죠?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고 5번. 갑에게 있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익비는 돼도 뭘 안 된다고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 법정지상권 나왔어요. 법정지상권은 대표적으로 305조는 빼고 305조는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죠. 법정지상권이 전세권자에게 인정돼요? 설정자에게 인정돼요? 설정자. 항상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은 꼭 적법한 건물에 한정하지 않아요. 미등기, 무허가 다 인정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주로 보는 게 366조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인데 일단 366조는 달라진 원인이 뭐예요? 저당물의 경매.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하는 거고요. 관습법상은 매매, 기타 원인이죠. 여기서 이제 기타 원인이라고 하면 증여 또는 대물 변제, 강제 경매, 국세 체납에 의한 공매 등등이 있고요.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건 뭘 안 된다 그랬어요? 환지.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 둘,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366조는 언제 동일인 상태였어야 돼요? 얘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당시에만이라고 쓴 것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진 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이 설정되고요.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갑의 토지와 갑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다. 또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건물 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돼요. 언제만 동일이면 돼요. 설정하시고. 나중에 달라진 건 상관없다고 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언제 동일인 상태가 된다고 했냐면 얘는 저당권이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처분 당시 이때만 동일이면 돼요. 원시적 동일성과 후발적 동일성은 묻지 않는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조심하실 판례가 뭐 있었냐면
강제 경매로 달라지는 경우에 이건 언제 동일인 소유한다고 했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시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면 가압류가 기준이고요. 가압류가 없으면 본압류, 압류시를 기준으로 하고 뭐라고 하면 틀리다고 했냐면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 종전 판례고 그 판례가 변경되어서 압류 또는 가압류시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이 뭐 있었냐면 강제 경매인데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기 전에 먼저 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되기 전에 선행하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그때는 압류, 가압류시가 기준이에요. 저당권 설정시가 기준이에요. 저당권 설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면 다 기준은 설정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요 이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은 강제적이에요, 임의적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토지와 건물 중에 하나를 팔거나 증여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이건 강제적이 아니죠,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당사자의 의사가 관습상의 지상권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 그랬어요.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그러면 관습상 이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죠. 당사자 의사인 뭐가 더 우선하니까? 임대차가 더 우선하니까 그 얘기였고, 근데 조심하실 점은 366조의 법정이사항권은 임의적이 아니라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건 철거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구별해 두시고, 그러면 법정이사항권은 판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수험상으로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한 게 인정 안 되는 것들 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 뭐 있었어요? 나대지. 나대지에 어쩌고 이런 말 넣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안 되고, 두 번째는 함께 판례. 뭐를 함께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대지만 이전 등기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 안 한다고 했고, 세 번째로 공동저당 판례 있었죠.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법정이사항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비교 판례가 몇 개 있었어요? 비교 판례가 뭐 있었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 신축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과 동이 합쳐진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합동되면 법정이사항권 인정해야 하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신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종전건물 기준이에요? 종전건물 기준. 또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근데 건물이 그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에 멸실이 기재가 되고 멸실이 기록되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러면 건물을 위한 법정이사항권 인정돼야 안 돼? 이건 인정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중요한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철거 신축되었다. 그럼 인정 안 하는데 이건 지금 건물이 없어진 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부상으로 보면 이거죠.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공동저당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이사항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되죠. 동일인 상태 설정됐잖아요. 인정이 되는데 근데 이 상태인데 건물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등기부에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기록되면서 건물 등기부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과 저당권이 소멸되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멀쩡한데 등기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랑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이사항권은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고, 또 인정 안 되는 거 뭐 있었냐면 원인무효. 원인무효 등기로 동일인이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 안 된다고 했고, 또 뭐 있었어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토지공유 사건이 있었죠.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지분을 팔았다. 지분 전매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 안 되는데, 여기서 비교했던 판례는 뭐 있었냐면 뭐 있었어요? 건물 공유 사건이 있었죠. 건물 공유자 중 1인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 공유 사건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건물 공유 사건에서는 인정해 줬다라는 거 비교 두시라고 했고, 정되셨어요? 우리가 이거 이론 강의할 때는 뭐 그림 그려서 하나하나 다 봤던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핵심어가 중요해요. 법정이사항권은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딱 그 판례가 나오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딱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195쪽이죠? 195쪽에 5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 중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다. 그럼 이건 토지 저당권 설정될 때 나대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완공 전이면 법정이사항권을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정도면 인정이 되고요. 2번. 건물 없는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뭐예요? 나대지. 그럼 마지막에 인정되지 않는다. 3번.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기록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이사항권이 인정된다. 3번. 이 판례식이죠? 멀쩡한데 이 상태에서 건물에 멸실되었다고 기록되고 건물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달라진 거 없잖아요. 이런 경우 인정한다라고 했죠. 인정되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4번? 맞죠? 이건 지금 366조잖아요. 그럼 이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고, 5번.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 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동일성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인정하면 신건물 기준이에요? 구건물 기준이에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었다. 공동저당 철거 신축이죠.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마지막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돼야 안 돼? 이거 무슨 판례예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뭐만 등기했다고요? 대지만 등기했다. 그럼 함께 판례죠? 이런 경우에는 법정이사항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강제경매 시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한다. 언제라고 했어요? 압류 또는 가압류 시. 이게 종전 판례 입장이죠. 3번 틀렸고. 4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합동 판례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은 뭘 기준으로 인정해? 종전건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그렇고요. 5번. 건물 공유자 1인 인정됩니다. 마지막에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 7번. 왜 인정될까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공유자 하면 인정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
판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1번.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언제 동일이면 된다고요? 처분 당시. 예전에는 어떠느냐? 원시적 동일성. 나중에 어떠냐? 후발적 동일성은 묻지 않는다고 했고요. 2번.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가 밝혀져 등기가 말소되므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그냥 한번 다 읽어봤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어야 돼요? 원인무효. 원인무효란 말 나오면 사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3번은 뭐가 눈에 들어와요? 나대지. 마지막에 취득하지 못한다. 맞고요. 4번.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그럼 뭐가 기준이라 했어요? 저당권.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시, 설정 당시. 5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한테 설정한 것으로 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거 전세권자라고 하면 틀리니까 그 점만 조심하시고요. 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제366조의 법정이상권 모두 건물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의해 포기할 수 없다. 1번 뭐가 틀렸어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틀렸죠.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66조는 포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따로 하면 관습상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하여만 등기를 넘겨받았다. 뭐요? 함께 팔리죠. 토지와 건물이 같이 팔리고 토지만 등기다. 이런 말 나오면 법정이상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3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자, 그럼 이건 관습상의 이상권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포기한 거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철거 특약만 한 게 아니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면 이건 포기 특약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이상권 발생이 배제되지 않는다. 4번. 건물 없는 토지 뭐예요? 나대지. 마지막에 인정되지 않는다. 5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 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대지 소유자에 대한 건물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뭔 소리예요, 이거? 얘는 지상권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 법정 지상권자입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자예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경매로 넘어간다.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얘는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해요? 아니면 지상권도 취득해요? 지상권도. 그렇죠? 주된 권리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권리에 미쳐요. 그러면 이 병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뭐 했으니까? 경매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을이 법정 지상권이고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번엔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원래는 자기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건물 등기만 해주고 지상권 등기는 자기 앞으로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예요? 등기해야죠. 등기를 얘는 왜 등기 안 해도 돼요? 경매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경매가 아니라 일반 양도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을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병은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철거하세요 라고 요구하면 이 병은 철거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철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철거를 구할 수 없는데 병은 공짜로 써요? 지료는 내야 돼요? 지료는. 그래서 뭘 청구할 수는 있냐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럼 병은 지상권자는 아닌데 왜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했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주된 권리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으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도 넘겨주는 합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병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합의를 통해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되게 많이 봤던 판례.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OX예요. 맞는 거죠. 등기 안 해도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거에 대항할 수 있고요. 대신 부당이득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병이 이제 나중에 지상권 등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을에게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병은 을을 대위해서, 그렇죠? 얘를 대위해서 갑한테 누구 앞으로 설정 등기하라고요? 을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게 하고 얘한테 설정 등기가 되면 병은 을에게 뭘 청구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법정지상권에 대한 효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만약에 지문에 을과 병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다. OX예요. 이 그림에서 얘가 지금 등기 안 한 상태예요. 을도 등기 안 했고 병도 등기 안 한 상태다. 그럼 을과 병은 지상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틀리죠. 얘는 등기해야 안 해요. 얘는 이미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니까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직접 해야 돼요? 을을 대위해야 돼요? 얘는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니까 을을 대신해야죠. 5번 다시 볼게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채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얘는 현재 지상권자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했어요. 그럼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자 아니에요? 아니죠. 등기 안 됐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대지 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지상권자 아니니까. 근데 그 양도인은 지상권자 아니에요. 그건 법정지상권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죠. 그러면 대지 소유자에 대한 건물 양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법정지상권 끝나면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럼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지상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이. 이건 정말 많이 봤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법정지상권자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되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언제 등기한다고요?
처분시효.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할 때는 원래 지 앞으로 등기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9번.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토지가 병에게 양도된 경우에 을은 등기 없이도 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처분시하는 거니까. 2번.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 양도 합의는 법정지상권 양도 합의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으면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가 같이 넘어가기로 합의한 거예요. 3번. 이의 경우에 정은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 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4번. 3의 경우에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4번? 맞죠.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고요. 5번.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을은 위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지상권 분리 처분할 수 있죠. 5번이 틀렸고요. 자, 기출문제 하나 보고 마칠게요. 191쪽에 2번. 지난 시험에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한 효과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 2번이죠. 2번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럼 을은 뭘 취득하는 거예요? 관습상 지상권 취득하는 거죠. 철거 특약 없으니까. 을은 그러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에 안 해도 돼요. 을은. 자,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건물만 샀으니까 을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얘는 등기해야 지상권자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얘는 직접 취득하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생략된 거잖아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 건물만 팔았대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동일인 상태에서 건물만 샀으니까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 안 해죠. 얘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앞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짜로 쓰는 건 아니니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고.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처분시에 하는 것이지 대항하기 위해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3번 답이고.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있는 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병이 매수한 게 아니라 경락받았대요. 그럼 얘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요 효과에 관한 문제까지 잘 봐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지상권하고 특수지상권 봤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